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 대상이라고 알렸다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시인했습니다. 기소 이유는 국가기밀 서류와 사법방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두 번째 기소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출마 선언과 함께 타운홀 미팅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스 자신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헌법 위에 놓으라고 명령했지만 공격했지만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등 동부의 여러 도시는 지금 이상향 유토피아가 아닌 반이상향 스모그 도시가 됐습니다. 뉴욕에서는 오늘부터 마스크를 나눠주고 도시는 색깔부터 냄새까지 으시시한 분위기입니다. 캐나다 산불 때문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웃 나라의 산불 진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역시 기후변화 빅 이슈입니다. 의회를 통과한 학자금 탕감 무효 법안을 비토한 뒤 백악관은 연방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플랜 B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미국의 헌법을 수정해 4가지 총기 접근 규제안을 제안했습니다. 각 주와 협조해서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시끄럽게 논다는 불만으로 시작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엄마를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자기 방어를 주장하던 여성이 결국 과실치사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서 사회적인 보수가 2012년 이후 그 성향이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오후부터 미국의 탑 뉴스는 온통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뉴욕의 맨하탄 지방법원에서 34개 혐의로 기소된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집중해 있습니다. 먼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이었었을 때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뉴욕타임즈의 기자에게 나는 법무부로부터 연방 검사로부터 그 같은 어떤 경고 내지는 통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뉴욕타임스도 아마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을 좀 바꾸었습니다. 결국은 직접 검사에게 통고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고 누가 그런 것을 전화통화로 알려줍니까? 전부 그 페이퍼로 알려주기 때문에 레터로 알렸다 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국의 그 뉴스의 어떤 보급망 같은 것이 상당히 달라져서 이 뉴스를 제일 처음 보도한 매체는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아니면 보수적인 워싱턴 타임스는 약하긴 하지만 그런 신문이라든가 뉴욕 타임스도 아닙니다. Just the News라는 새로운 대한 매체입니다. 거기서 먼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쭉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가 기밀 서류 특히 10,000건이 넘는 것을 1년 반 동안 내놔라 안 내놓겠다 나는 없다 내가 머릿속으로 다 기밀이 해제됐다고 생각하면 기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가 기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마 다음 주에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소를 해서 대배심 뭐 이런 것들 그 절차를 할 때 워싱턴 DC냐 플로리다냐. 워싱턴 DC로 하면 여러 가지가 이 뭐 검사 측에서는 편하겠지만 좋고, 그러나 봐라, 뭐 배심원들은 전부 워싱턴 DC가 95% 이상이 민주당을 찍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만들어진 그 구성된 배심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그런 시선을 갖고 있을 리가 없다 하는 것에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사우스 플로리다 쪽에서 뭐 기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가짜로 뭐 기록을 위조해서 포르노 배우에게 허쉬머니 뭐 잠을 자고 입막음용으로 돈을 줬다. 이 케이스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기소된 것도 처음인데 똑같은 대통령이 처음으로 두 번이나 이제 기소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도 처음이었고 두 번째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 같은 보도가 다음 주에 뭐 타이밍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로 이어진다면 또 한 번 미국에서는 큰 그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타운홀 미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저녁 6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시작이 돼서 뭐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길더군요. 니키 헤일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딱 그 뭐 1시간 조금 지나니까 끝났고, 어제는 1시간 반 조금 더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7시 34분 정도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지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건 이제 뒤에 생각을 해볼 문제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좀 전에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하는 그 같은 이제 보도가 나온 뒤에 펜스 부통령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제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왜 검찰 측에서 기소 가능성이 있는 기소 타겟에 경고를 하느냐, 어떤 그 공고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래야지 이 그 기소 타겟이 되는 사람도 준비를 하잖아요. 대배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나의 그 무고함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미국의 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보여지고요. 그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그 부통령은 본인이 부통령을 지냈던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대선 후보로 나오는데 8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80년 정확하게 처음 있는 일인데 부통령이 자신이 모신 대통령을 공격하는 특이한 도전으로 캠페인을 시작하는 거죠. 해서 가디언은 네메시스라고 그 그리스 그 신화요. 복수의 화신. 그러나 그 신은 좀 정의의 복수였잖아요. 그래서 신 앞에서 아주 오만하고 죄를 저지른 그런 그 주체를 벌하는 그 네메시스로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의 충직했던 부하가 트럼프의 숙적이 될까, 네메시스가 될까 하는 얘기인데, 바이든 대통령 공격도 어제 물론 했습니다. 이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그런데 이게 트럼프를 꺾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증명을 했습니다. 뭐 쫙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어머, 굉장히 세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네라고 생각을 했죠. 자신이 의사당 사건 때에 그 헌법을 위에 뒀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보다 본인 트럼프를 위에 두라고 했었을 때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헌법을 위에 두고 각 주에서 다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온 그 표수에 따라서 부통령으로서의 임무,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이다 하는 것을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이 선포를 했다는 것을 굉장한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의회의
내부에서의 정치인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그 같은 점은 칭찬을 합니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는 정치적으로 트럼프 쪽에 붙어야지 되기 때문에 뭐 말을 안 하는 건 있어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그러면 뭐 합니까?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그게 바로 마이크 펜스의 아킬레스건이 돼서 아주 인기가 없는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어제도 헌법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미국에서. 그리고 헌법 위에 자신을 두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데나 배시라는 CNN의 앵커 뭐 국회 출입, 의회 출입, 백악관 출입 다 한 그런 아주 침착한 그런 앵커입니다. 이 데나 배시가 그러면 방금 전에 뉴스가 나온 그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소하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그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뭐 기소가 되면은 미국이 분열되고 뭐 미국이 그 민주주의의 최고의 상징인데 다른 나라에 망신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전 세계에 너무 나쁜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데나 배시가 그럼 기소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소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앵커는 당연히 아니 좀 전에 법 위에 헌법 위에 아무도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헌법 위에서 군림한 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되고 기소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냐 할 때 이미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엉겨버렸습니다. This kind of action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I think, would only fuel further division in the country. And let me also say, 국가를 이제 I 분열시킨다고 think it would 얘기를 also send 하죠. a terrible message to the wider world. 세계에 아주 끔찍한 메시지를 준다고요. We're the emblem of democracy. We're the symbol of justice in the world. And the 세계에서 뭐 정의 있는 serious matter 나라고 happened once in New York. 뉴욕에서도 이미 한번 일어났는데 기소 건수가 Terrible message to the world. I hope the DOJ thinks better of it and resolves these issues without an indictment. Sir, I just want to clarify what you're 네, saying.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연방 법무부가 기소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바란다니까 데나 배시가 그럼 좀 전에 한 얘기와 다르지 않느냐? Go forward with an indictment. 기소하지 말아야 된다고 You just talked before 생각하느냐? about No, look- committing to the rule of law. Let me be clear that no one's above the law. Okay. But with regard to the unique circumstances here, 다시 또 아무도 법 위에 있지는 않지만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가? those classified, I had no business having classified documents in my residence. 예, 하면서 이 제스처나 말이나 완전히 그 엉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우리 집에 기밀 서류를 안 갖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트럼프나 바이든 그 전현직 대통령과는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은 데나 배시의 푸시에 따라서 내린 결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양쪽을 다 잡으려다가 아무도 잡을 수 없게 되는 얼마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적을 해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어려운가 트럼프의 네메시스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지지하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낙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낙태는 뭐 전국적으로 생후 6주일이 이상이면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본인은 강하게 지지를 한다고 했고 다른 후보들도 요즘은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러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하게 미국의 금지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연방 낙태 금지를 지지를 해야지 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신성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요. 그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백인 그 복음주의의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뭐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공화당에 많이 속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 또 여론조사 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마이크 펜스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뭐 한 34%대 3% 정도 될까요? 그래서 어제까지의 토론만으로 보면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이 트럼프를 누르고
대선 후보가 공화당에서 되기 어렵겠다. 이건 이제 마이크 펜스 후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선거에서 승리해서 여러 기소라든가 문제를 제치고 다시 백악관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금 계속 추적하면서 해드리는 보도입니다. 세계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중국과의 경쟁 아니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 때 유럽의 동맹이라든가 그 세계의 기구에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이 가입해 있는 그런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빠져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지원금 같은 것을 많이 깎기도 했고 안 주기도 했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좀 멀어지는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되겠네. 유럽이 우리끼리 해나가야지 되는 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다른 국가들도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중국이 워낙에 돈을 펑펑 쓰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쪽으로 많이 이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세상에 최고의 선이 무엇이고 그 최고의 실용적인 정치 시스템이 무엇인지는 뭐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자유 세계에서 살아본 그 사람들로서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미국이 세계의 그 최고의 탑은 항상 있어야지 되니까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면은 미국의 차기 지도자가 세계와 같이 이렇게 민글해서 지내기를 원하는 지도자인가 아니면 미국 고립주의를 계속 가지고 갈 지도자인가 이런 면에서 트럼프냐 아니냐를 지금 2024년도 선거 전까지 오늘의 미국에서도 쭉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많은 나라들도 전보다는 뭐 민주화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뭐 선거라도 치르잖아요. 직접 선거가 됐던 간접 선거가 됐던 그런 정도의 방향 설정은 있지만 미국도 이건 사실 너무 자유화가 돼서 이 같은 문제에 많이 봉착을 하고 대한 사실까지 나오고 하긴 하지만 그런 나라들에서 아무리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것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건 아직까지는 문의뿐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영향력 아래,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살래, 미국의 영향력 아래 살래 하면 저는 미국입니다. 그런 뜻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두 가지 이슈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전해드릴까?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할 수도 없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2주일쯤 전인가요? 요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회사 아래층에도 꽃가게가 있는데 꽃가게가 사람이 없었어요. 몇 시간을 기다렸어도.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데 어디 갔다가 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꽃이 예쁘겠다 싶은 그 라치몬트 빌리지 있잖아요. 그곳을 갔는데 제가 그곳에 꽃가게가 몇 군데 있는 것을 두 군데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드나들어서 가봤더니요. 꽃가게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슨 애완동물 가게 그리고 또 아주 트렌디한 가게로 바뀌어져서 한참을 막 지도로 찾고 해서 좀 멜로즈 근처까지 가서 꽃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그곳이 이제 주희씨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하는 그 꽃가게인데 보니까 주인은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꽃을 디자인하신 분이 처음에는 영어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었어요. 근데 그 꽃가게에 작약이 너무 예뻐서 저는 그날 작약으로 그 작은 꽃다발을 만들었는데 피오니로요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돈을 계산하면서 보니까 그 앞에 이 아이디가 코스모스이신 분이 뭘 적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모스가 잔뜩 담겨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물론 그 코스모스가 뭐 꽃시장에 가면 저는 작은 코스모스가 더 좋거든요. 그 집에 있었던 코스모스는 좀 큰 코스모스였는데 잘 보지 못하니까 아주 짙은 자주색, 흰색, 파스텔 색깔의 아주 뭐 전형적인 코스모스 핑크빛 있잖아요.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한국은 코스모스 하면은 가을길,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그 묘지가 마석에 있는데 올해 못 갔지만 그 마석에 가는 길에 보면은 쫙 코스모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아버지 처음 돌아가시고는 처음에는 슬프게 아름다웠고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가족끼리 농담을 하면서 소풍하면서 가는 그런 정도의 길에 정말 그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한국은 그렇게 가을이 되면은 코스모스 요즘에 한국도 달라졌나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뭐 사실 다른 곳에서 꽃을 받아오고 하니까 많이 있지만 요즘이 아무튼 특히 작약과 코스모스는 화려하게 아름다운 다 꽃들도 어느 정도의 시절은 있잖아요. 뭐 튤립처럼 사시사철 다 있는 그런 꽃들을 빼고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아이디를 보니까 제가 코스모스가 생각이 났고 가을 하니까 기후도 생각이 났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아이템이 지금 미국 서부에서는 못 느끼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며칠 전부터 기침이 잘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동부라고는 하지만 어머 그 연기가 여기까지 오는 건가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 캐나다에서의 산불이 그 산불도 정말 지독하게 많이 그 일어나는 산불인데 그 산불이 당연히 그 캐나다 퀘벡 제일 동쪽이잖아요. 거기서 그 아래쪽인 뭐 뉴욕, 뭐 필라델피아, 뭐 커네디컷 이런 쪽으로 쭉 그 내려오고 뭐 서쪽 쪽으로는 뭐 시카고 쪽까지도 지금 뭐 매연이 있다고 매연이 아니라 아주 자욱하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야 기후변화도 대단하고 그게 우리가 같이 사는 곳이니까 쭉 내려가서 어느 정도냐면요. 뉴욕에서는 지금 N95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하고 실제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서부에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로스앤젤레스 인근이라든가 하면은 항상 건조해서 뭐 이때쯤이면은 산불이 이제 시작이 되고 조금 더 있으면 더 화려한 산불이 일어나고 산불로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냄새와 뭐 기침 이런 것에 산불로 인한 좀 익숙한데 동부는 좀 습하잖아요. 이것보다. 그런데 그런 그 동부 쪽에서도 퀘벡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공기의 질이 두바이 다음으로 뉴욕이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최악이었다고 하거든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도 뉴욕 양키스도 오늘로 연기됐는데 오늘은 할지 모르겠네요. 비행기도 수백 편이 연착이 되고 그러면 모든 비행기망이 다 어제 영향을 받았고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니까 캐나다에서 퀘벡에서 이제 그 오타와 그쪽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한 150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캐나다가 제일 동쪽이 퀘벡이고 중간이 몬트리올 그리고 우리 뭐 워싱턴, 오레곤 이쪽과 가까운 곳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동쪽에서 그래서 이제 서서히 미국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거의 뭐 조지아 국경까지 막 빨갛게 경계선이 쳐 있는 것을 봤는데 반 이상향 어느 매체인가가 그 다이스토피안적이다. 스모그가 뉴욕이 이렇게 유토피아가 아니라요. 다이스토피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세피아 색깔이라고 하니까 지역에 따라서 오징어 먹물이 생각이 날 그럴 정도고 보통 때보다 거리가 조금 비어 있고요. 조용하고 거리가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또 마스크를 쓰고 캑캑대기 싫으니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팬데믹 때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갈 때 완전히 평소에 다니던 길과 전혀 다른 스산한 막 알베르 까미의 어떤 소설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지금 뭐 필라델피아라든가 뉴욕이라든가 그런 매사추세츠, 커네디컷 주의 뭐 뉴잉글랜드 그쪽에 많이 있는가 봅니다. 볼티모어, 워싱턴 DC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요. 저쪽 서쪽으로 조금 오면 세인트루이스까지 해서 이제 공기가 숨쉬기 힘들 정도는 너무 당연하고요. 머리도 아프다고 하고 어떤 분이 BBC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중국에 있었을 때 너무 공기가 나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밤에 잠잘 때도 그냥
낮부터 계속 문을 닫아놓고 있었으면 저는 머리 아프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니코틴이 없는 타바코 연기와 같다. 지금 뉴욕 쪽에 살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녀분이 뉴욕에서 인턴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를 그쪽에서 다니는 그런 그 자녀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눈도 침침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에 뭐 폐라든가 심장.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노약자 특히 조심하셔야지 된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호를 해야지 되는가가 지금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당연하고요. 가능하면 로스앤젤레스 쪽에서는 우리가 하도 익숙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동부 쪽에서는 조금 좀 생소하니까요. 실내에 가능한 한 있고 뭐 실외에 가서 활동하지 말고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문도 닫고 유리창도 닫고 그래도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해요. 공립학교도 지금 휴교하고요. 애완동물들도 무척 괴로워한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뭐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배출이 많이 되고 하면서 캐나다에서도 out of control이 되는 겁니다.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캐나다 퀘벡에서의 out of control인 그런 산불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미국 사람들이 숨을 쉴 수도 없고 이러한 것이 진짜 기후변화의 신호입니다. 몬트리올에 있는 그 맥길 대학교의 한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이 같은 상태가 동부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럴 때 이제 이웃 사촌이 좋은 거죠. 할 일 지금 무척 많죠. 그런데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이미 아웃 오브 컨트롤이니까 당연히 진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겠죠. 미국의 소방관이 600명이 캐나다 퀘벡 쪽으로 파견이 됐답니다. 그 밖에 모든 것 장비가 됐건 무엇이 되었건 지원할 수 있는 거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이웃사촌이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있고 이게 197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이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뭐 깨끗한 공기법, 공기정화법,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해서 불만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솔린을 살 때 다른 주보다 훨씬 가솔린 값이 비싸다던가 대신에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은 있고 왜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청정한 공기 법 같은 것을 통과시키고 해와서 괜찮았던 것이 2000년도에 이렇게 기후변화가 확 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그게 이제 전에 해놨던 것으로 이득을 본 것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번에 동부 지역도요. 이번 주말까지는 당연하고 캐나다도 지금 산불이 언제 잡힐지 모른답니다. 원인 자체야 이제 기후변화에 의한 것 크게 해서 따뜻한 여름, 따뜻하고 건조한 봄에서 여름을 계속 지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리하여 다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막 생각만 해도 기침이 나요. 막 사진을 보면은 완전히 무슨 어디고 중국의 황사 현상과 같은 브라운이잖아요. 세피아라고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브라운이 많이 보이고 아니면 자유의 여신상이 정말 형체만 보이는 회색으로 딱 제가 오늘 혹시 보시는 분이 있다면 회색 옷을 입었는데 완전히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쪽이 이렇게 회색이에요. 회색으로 틱틱하게 돼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 서부에서도 요즘 너무 날씨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 아니 이게 6월 달에 이렇게 추운 날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뉴스가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의회가 이제 학자금 탕감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 그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보내니까 당연히 뭐 비토를 했습니다. 비토할 것 알고 크게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비토는 했는데 그게 이제
하원은 당연히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가 됐고 민주당 의원도 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상원에서도 민주당 의원 2명과 또 이제는 무소속이 된 그 크리스틴 시네마 애리조나 의원도 공화당에 표를 던져서 이걸 이제 법안이 된 거거든요. 그 무효화해라. 불공평하다. 왜 우리는 다 뭐 학자금 융자 받아서 돈 갚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깎아주고 그걸 왜 나의 세금으로 해야지 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또 그 바이든 대통령 그 행정부 측에서는 정부 프로그램은 많은 것이 있다. 심지어 부자들에 대해서 코비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탕감을 해줬으며 등등등 지금 그게 또 코비드 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코비드 때 뭐 이렇게 상환을 늦추는 것이 시작이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돼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어지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그 탕감까지 간 건데 대통령이 비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토권을 뒤집으려면 상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물론 뭐 크리스틴 시네마나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슨 의원이 공화당에 표를 던져서 찬성을 했지만 그 밖에 3분의 2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달 말쯤에 빠르면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요, 이게 연방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나올 줄을 알면서도 그 공화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법안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우리는 그거 싫다. 왜 사람들을 공짜로 또 빚을 진 걸 탕감을 해주느냐. 이게 이제 공화당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도 공개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 이 뭐 12만 달러 미만 버는 사람 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그런 사람들을 최대 8그랜트까지 혜택을 받으면 2만 달러까지 탕감하는 이 안을 연방대법원에서도 지지할 것이다. 그대로 두라고 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어떤 뭐 구두 변론 이런 것을 보면은 연방대법원이 그 백악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걸 무효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수 대법관이 이제 6명이나 있으니까. 그때를 사실은 겉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 이거 지지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미국은 플랜 A, 플랜 B, 심지어 플랜 C, D, F까지도 다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아직은 그 플랜 B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 대통령이 또 약속도 했고 더군다나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 본인이 했었던 약속을 또 안 지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상대 라이벌의 공격한 그 음식 요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마찬가지로 법원으로 가고 연방대법원에 가면 똑같은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니까 또 이거 아니다라고 나올 테니까. 그리고 또 지금 기한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8월 30일이 지나면 곧 9월 달부터는 학자금 상환하는 게 의무화가 돼버립니다. 그럼 3년 동안 코비드로 이리저리 해서 그동안 갚지 않아도 됐었던 것을 갚기 시작해야지 되잖아요.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가능한 게 그레이스 피리어드 좀 이렇게 늦춰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크레디트 카드 같은 것도 그런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최대 일단 1년 정도까지는 연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보자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 아니면 추가로 다른 것들 정부가 이게 이제 집권당이 좋은 이유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학자금 상환을 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을 돕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던가 기타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또 이걸 어떻게 해주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또 무슨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에서 다니다가 사기를 당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유니버시티라는 데가 그렇게 사기해서 막 사람들과 그 돈 물어주고 합의하고 끝내고 했었잖아요. 대통령 취임하기 뭐 직전 직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꼭 대학이라고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융자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술학교가 될 수도 있고 등등 해서 그런 것을 할 때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좀 탕감을 해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플랜 B를 마련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는요. 저소득층을 돕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요. 어제부터 일 안 해요. 공화당 하원이. 이거 보이콧입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이 채무 상한선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을 했다 해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아무런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 하니까 뭐 법안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데 하루에 몇 개의 법안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데 뭐 하려고 일을 합니까? 해서 월요일까지는 뭐 개점 휴업입니다. 말하자면 의회가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번에 아주 여러분들과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니까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백악관에는 처음 방문했네요. 뭐 바이든 대통령과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아무튼 처음 방문을 해서 지금 뭐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올 것 같고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요즘에 아주 그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떠오르기 위한 것에 포커스를 두는 일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CBS인가요? MBC였던 것 같네요. 네, MBC 투데이 쇼에 출연을 해서 지금 총격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헌법을 수정을 해서 총기에 대해서 조금 규제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뭐 워낙에 총기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주 뭐 총이 막 고스트 총 같은 것이 다른 주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등등 해서 4가지의 총기 안전 규정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첫 번째는 총을 살 수 있는 최저 나이를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거. 이건 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총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두 번째는 통일된 신원조에 늘 부르짖는 겁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합리적인 대기 기간. 이것도 주와 로컬 정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4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살상 무기를 민간인이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이거 전부 공화당에서 엄청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총기를 규제하자 하는 사람들이 약간 스타일을 설득시키려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수정헌법 2조를 보호하면서도 무고한 사람들이 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정헌법 2조도 보호하면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도 미국의 목표는 더 완전한 국가를 퍼펙트한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니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 더 많이 하는데 이 중국이 자꾸만 떠오르고 있으니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헌법으로 미국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총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된다. 우리가 이 28번째 헌법 수정안을 내놔야지 되는데 상식에 맞는 총기 안전이다. 앞에 말씀드린 그 4가지가 대체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건 민주, 공화, 무당파, 총기 소지자들도 지지를 하는 거니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연방 대법원은 이제 총기에 대해서는 총기 소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을 이미 뉴욕의 케이스에서 냈기 때문에 뉴욕 케이스에서 집 밖에서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차고 다닐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 주에서 전부 이제 소집을 해서 공화당 주지사 가운데서도 총기 규제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게 숫자가 확보가 되면은 이제 4분의 3 정도가 헌법을 수정해서까지 하려면은 4분의 3 정도의 정부가 찬성을 해야지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 일을 우리 주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상원에서 이에 관한 어떤 발의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총격 사건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 얘기를 맨 마지막에 했고요. 이것은 어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기소돼야 되는 거 아니야? 체포돼야지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이 사건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웃집 엄마에게 총을 쏴서 그것도 이제 문 안에서 쏴서 문 밖으로 해서 가슴에 맞았는데 아무리 응급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하고 병원으로 옮기고 했어도 숨졌잖아요. 결국은 플로리다에. 이 케이스가 어제 그 과실치사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체포됐습니다. 본인은 이건 정말 방어하는 거다 하라고 그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58살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백인 여성이 35살에 흑인 엄마를 총을 쏜 겁니다. 원래는 이 흑인 엄마가 아이들이 4명이에요. 4명인데 아이들이 막 노니까 이 총을 쏜 여성이 본인의 아파트 앞에서 시끄럽다고 아이들에게 막 야단치고 우산도 던지고 뭐 롤러스케이트도 던지고 10살짜리 아이에게 하면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35살의 엄마한테 뭐 이웃집 아줌마가 이렇게 했다 하니까 엄마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갔겠죠. 가서 뭐 배를 누르고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이 여성이 집 안에서 총을 쏴서 숨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건 내가 위험해서 내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위험해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로에 따라서 플로리다주에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한 거다 해서 처음에는 체포되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시위도 하고 하니까 특히 이제 숨진 35살 여성의 어머니가 우리 딸을 대신해서 우리가 말한다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연이 막 각양각색의 사연으로 이런 케이스는 저는 또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노는 것이 시끄럽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엄마가 숨지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미국의 총격 사건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네요. 지금 갤럽이 여론조사한 것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사회적인 보수주의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22년 10년 사이에 굉장히 늘어났답니다. 사회적인 이슈에서 제가 보수거나 보수 쪽에 기웁니다. 이런 사람이 38%라고 하거든요. 1년 전에는 33%였습니다. 반대로 진보 쪽이거나 진보라는 사람은 29%로 내려갔어요. 진보 쪽에서 내려간 것이 보수 쪽으로 간 겁니다. 해서 보수적인 시각이라는 사람 38%가 2012년 이후에 최고라는 건데 나이에 따라서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30살에서 45살 사이, 제가 보수 쪽으로 이런 비율이 10년 전에 22%에서 지금 35%로 많이 늘어났고요. 50살에서 64살 사이에서는 11%가 늘어나서 한 46%, 18살에서 29살 사이도 한 10년 사이에 6%가 늘어났습니다. 30%로 나는 보수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여러 주에서 뭐 낙태라든가 성의 정체성이라든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지 되는가 이런 법안을 주도하면서 사람들도 본인들 생각해 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적인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드래그쇼 같은 것 하는 거 이런 것 국방부에서도 드래그쇼 하는 것을 하다가 해오다가 이번에 안 하기로 했어요. 네바다의 군기지에서. 그랬더니 진보 측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오해 안 하느냐고 하고 보수 측에서는 군에서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그런 걸 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뭐 백악관은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어. 그건 군에서 뭐 적절하게 군에서 알아서 결정을 내린 것이야. 이런 식으로 드래그쇼라는 게 남자가 여장을 하고 뭐 노래를 부른다던가 춤을 춘다던가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사람들은 진보 쪽보다는 보수 쪽의 시각이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5월 1일부터 5월 24일 사이에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팻 로버슨이라는
이분은 원래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텔레비전에서 아주 그 보수적인 이슈를 낙태라든가 요즘에 가장 그 보수적인 이슈가 핫해졌는데 처음에 시작은 팻 로버슨이라고 해도 뭐 그다지 틀리지 않는 말이죠. 이분이 93세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탈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잖아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며칠 동안은 앞으로도 더 병원에 머무셔야지 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이분이 팻 로버슨 목사가 93세였잖아요. 93세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나이가 많은 편이고 모든 것이 요즘 나이가 많은데도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 100살인데도 막 책을 써내고 의견을 발표를 하고 하는가 하면은 한 정치인으로서는 80세 넘으면 좀 이거 아닌 것 같다.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그 연방 그 상원 의원을 포함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 드시고 그 분야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 건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강혜신이었습니다.